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 아직 하지 말라는데요. 마이크. 파이팅.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사람 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권준호, 전하미입니다. 네, 오늘은 소설을 통해 바라보는 윗동네 이야기의 주제로 229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북캐스트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의 채널을 진행을 맡고 있는 식 MC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방송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네네. 이렇게 다른 팟캐스트 채널에 와서 네. 방송에 참여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영광이네요.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렇게 또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과 네.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그냥 취미로 생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얼마 전까지는 대학생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어. 직장인이 돼가지고 오,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하셔서 예. 모든 대학생들의 꿈인데 예. 그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구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학생인지 직장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딱 그 사이에 서 있는 예. 그런 딱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럼 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팀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네. 2명이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어, 그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저희 네네. 이제 함께 모여서 네. 북한의 책 이야기를 함께 음. 나누는데 주로 문학 작품을 네. 두고 그 책을 같이 읽어보고 또 가장 궁금한 게 우리가 윗동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네. 좀 풀어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라디오 팀에도 아주 훌륭하신 북한 이탈 주민분이 계시죠. 네. 조나미 DJ님이신데 네. 오늘 이야기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닉네임이 혹시 식MC인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큰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제 이름 뒷글자가 식이어서 이제 MC를 맡았다 이래서 대놓고 이제 내가 MC다.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팀원들도 각자 네. 닉네임이 있긴 한데 네네. 팀원들은 지금 함께 오진 않았고 저 이제 음. 대표로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팀 닉네임 조금씩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근데 깊이 고민하고 지은 닉네임도 있고 네. 아는 닉네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황석영 씨의 바리대기라는 소설을 읽고 네. 좀 감명받은 친구가 네네. 그 바리라는 닉네임을 선택을 했고요. 그냥 발이요? 예, 발이. 네네. 그리고 저랑 되게 친한 패널분은 네. 평소에 책을 읽지 않았던 친구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낯설게 한번 책을 읽어보자 이런 거로 까막눈이라는 닉네임을 선택을 했었어요. 오, 센스 있네요. 예. 그러면은 만들어 오신 분들도 있네요. 네. 그렇게. 뭐 아닌 분들은 정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네. 닭띠여서 꽂고 꽂고. 네, 닭띠여서 그거 되게 닉네임이 귀여운데요. 그러면 북캐스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뭐 앞서 다른 이제 사람책 분들은 네. 좀 이제 좀 오래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네네.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사명감을 갖고 시작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다른 분들도 일상 속에서 이런 음. 활동 같은 걸 좀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계기는 굉장히 좀 세속적인 그런 동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공모전에 한번 참여해 보자 이런 거로 했었는데 사실 저는 북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번 친구와 연수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네. 그 중국에서 북한이 보이는 그 윗동네가 보이는 네. 접경지대가 있었는데 네. 그거 보고 나서 굉장히 저는 좀 큰 감명? 좀 신기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공모전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공모전은 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네. 남북하나재단의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남북 대학생 통준 PT 대회 아시나요? 네, 저번에도 했어요. 네. 참여하셨나요? 저는 못 했죠. 네. 다음에 하는 걸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상 받아보자 하고 했었는데 네네. 거기서도 뭐 좋은 결과를 받게 됐었고 오. 그 당시에 이제 PT 주제가 저희 한번 팟캐스트를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 팟캐스트를 하면서 좀 해보자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서 좀 뜨문뜨문 계속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공모전을 했던 친구들이랑 함께 그룹을 만든 거네요. 네네. 와. 대단하신데요. 네.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라고 하면 일단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없으면 되게 길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처음부터 좀 멤버 구성이 네. 좀 잘 맞고 좀 함께 갈 수 있는 멤버들이라면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어느 정도는 자기 만족이 있어야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멤버 구성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멤버 구성은 제 네. 친구랑 같이 공모전에 했었는데 네. 그 제 지인 중에 북한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이제 팀원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만들다가 네. 제가 북한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처음에 멤버를 구성하게 됐어요. 그럼 시겜 씨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예, 제가 팟캐스트 듣는 취미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좀 그런 게 있는 게 그 아무래도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신상이 노출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네. 최대한 좀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채널이 네.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채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아이디어입니다. 또 목소리에 힘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전달이 잘 되면은 네.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북캐스트에 대한 소개를 네. 혹시 간단하게 해주세요. 팟캐스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이제 주로 문학 소설들을 함께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보다 통일이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모르는 걸 조금 해결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읽게 됐는데 네. 저희는 총 2부로 방송 구성이 됩니다. 첫 네네. 번째는 서로의 근황 이야기를 하고 또 각각 그 방송의 테마를 주로 파헤치는 편이에요. 네. 뭐 기존 기성 매체에서는 어떤 연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산 가족이나 아니면 좀 북한에서도 되게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가요? 한참 이제 정유라 사건이 터졌을 때 아. 북한에도 정유라가 있다더라. 그래서 대학 시일성이 비리, 있는. 예, 네. 대학 비리를 다룬 그런 작품들도 한번 그때 이제 선정을 하면 주로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에 어떤 테마 같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해요. 그리고 2부에 가면 가장 중요한 대목들을 읽으면서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각자 이 내용 어떤 거 같나 이 주인공은 어떤 게 좀 맞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는데 보통 분량은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시다 보면 네. 그 윗동네에 대한 궁금한 게 생기실 텐데 네네. 패널들 중에 네. 윗동네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바로바로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요. 예. 오. 그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도 그 섭외하신 분들이 내놓는 그 주제들이 되게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광대한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죠? 주로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네. 그 먼저 책을 읽어봐요. 음. 오히려 어떤 거에 대해서 주제로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소설집 같은 걸 보면 그 소설이 뭐 몇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소설을 이제 각자 읽어보고 서로 이제 이 소설 이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소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데 거기서 뭔가 우리 사회랑 좀 비교할 만한 점 그런 것들을 끄집어서 소재하다 보니까 네. 사실 책이라는 게 사람 사는 사회나 모습들을 반영하는 그대로 거잖아요. 녹여 있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주제는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럼 혹시 안 읽어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안 읽어보신 분 네. 분명히 한 명쯤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합니다. 아. 그러면 팟캐스트를 시작하시면서 네네. 세웠던 목표가 혹시 어떤 거예요? 목표는 가장 목표가 제가 북한에 대해서 윗동네에 대해서 정말 네.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관심 자체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삶에서 되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었는데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소통 창구를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있었어요. 왜냐면 기성 매체나 이런 경우는 시청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좀 네. 자극적으로 맞아요,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게 그냥 되게 맥주를 같이 생맥주 마시면서 네.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 그 젊은 사람들끼리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한 것처럼 아 네. 거긴 어떠나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처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좀 재밌게 최대한 하자 그런 네.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윗동네 사회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예. 그냥 북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또 알고 아무래도. 있는 부분을 나누는 예. 그런 네. 저희랑 네, 되게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한 네, 테마가 있어요. 네. 네. 저희도 한 권의 사람을 책으로 생각해서 예. 그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뭐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걸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 북한 소설을 많이 읽어 보셨을 텐데 네. 북한 소설만의 특징이 있으신가요? 있나요? 예. 특징은 주로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남한 소설이랑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당성이라고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소설 부분에 어떤 부분이라도 어떤 수령님이라든가 성명 과업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항상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 아, 반드시 써야 되나요? 네. 예, 그게 아, 없으면 출간이 정말요? 될 수 그렇죠. 없죠. 역시 네. 바로바로 저희는 확인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 네. 되게 읽다가도 엄청 생뚱맞는 부분에서 갑자기 막 혁명 과업 만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작가가 되게 이거 정말 쓰기 싫었나 보다 그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큼 당성에 대해서 되게 네. 강조를 하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좀 직업이라고 하는 것과 되게 밀접한 소설 테마가 있어요. 네. 좀 남한 같은 경우는 그냥 소설 주인공이나 이런 경우에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소개하거나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윗동네는, 윗동네에서의 네. 그런 작품에서의 주인공의 성격 캐릭터를 주로 보면 직업에서 있죠. 네. 직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개인 삶에요. 예. 오. 그러면 직업 이퀄 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 소설에서의 세계에서는 네. 그러려고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네. 북한 윗동네 쪽에서는요. 예, 네. 오. 뭔가 이제
저는 북한 소설을 읽으면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책을 보면은 개인 삶이 없더라고요. 되게. 뭔가 기계적인 단가 수령을 위해서 내 그냥 바친다 바치는 이렇게. 뭔가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어떤 생각으로 네네. 뭐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북한 소설은 딱 한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을 따르면은 그 끝도 소설의 끝도 되게 해피엔딩. 해피엔딩이고 아, 네. 아니면은 이제 막장으로 끝나고 아. 네 예. 요즘에도 출판되나요? 소설이? 북한 소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아, 요즘에도 많이 있죠. 되나요? 네. 신기하네요. 그러면 소설을 고르실 때 기준이 혹시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네.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거에 당성이라는 게 시즈닝 뭐 양념처럼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가 반면에 네. 당성을 위해서 출간되는 소설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소설들은 좀 읽기에도 좀 거북하기도 하고 네. 좀 이건 방송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남이 디제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삶이나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는 주로 소설을 읽곤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소설들은 일단 재미도 많이 없고 네. 또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너무 인위적인 예, 아. 그렇죠. 틀에 그래서 박힌 거여서 아, 네. 예, 제가 꿈이 그 소설 쓰는 맞아요. 작가였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북한에 유명한 백인준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작가처럼 이제 되고 싶었는데 그 작가가 그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네네. 아닌 좀 뭐지? 인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화적인 거를 되게 많이 쓰는 작가예요. 네. 그래서 그 작가 제가 꿈 지망이 일지망 작가 가로 안에 이제 백인준 선생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그 작문 시간에 제가 시를 지어서 이제 그 문학 선생님에게 드렸는데 네. 그 선생님이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빵점. 빵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빵점도 안 주셨어요. 그냥 별표를 메모를 남기셔가지고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 갔더니 엄마를 오라고 해라 학교로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러 이제 엄마가 학교에 왔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남이는 이제 문학 쪽에 소질이 되게 많다. 와. 있다. 근데 너무 있는 그대로를 너무 쓴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견학을 한 번 갔었는데 네. 그게 공사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근데 제가 본 모습은 이제 너무 힘들게 일하는 지쳐 있는 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시로. 근데 문학쌤은 그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지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당과 수령을 위해서 와. 그렇게 자신을 바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써야 한다고 너무 있는 그대로를 쓰면은 그 백인준 선생과 같은 작가가 될 수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꿈이 그냥 깨졌어요. 나는 맞아요. 너무 있는 그대로를 쓴다. 여기 북한에서는 윗동네에서는 네. 있는 그대로를 쓰면은 안 되겠구나를 알아가지고 그때 그냥 그런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꿈을. 와. 사실주의 작가가 꿈인데 네네네.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꿈이 깨져버릴 그쵸. 수밖에 없죠. 네. 와. 그래서 저도 소설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게 네. 항상 우리 사회나 현실에 있는 모습들을 네. 소설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리얼리즘 소설 같은데 굉장히 포장된 리얼리즘 소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청춘송가라고 하는 작품 잘 청춘송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윗동네 미디어 같은 거에 가장 단골 소재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남자상이 주로 이런 거거든요. 네. 굳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남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공부도 잘하고 네. 또 엄청 그런 어떤 키도 당성을 크고. 네. 가문도 좋고 네. 당성도 엄청 풍부해서 네. 그런 뭔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게 되게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 네. 남자 네. 주인공이 있어요. 미래가 탄탄하고 당 라인이 있는데 네. 이 남자 주인공이 저기 이제 굉장히 지방 막 해주나 이런데 네. 네.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부러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 고향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살짝 그런 배경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공장에 가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맞아요. 이제 고생을 자원해서 하는 네네, 남성상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영화나 엄청 이런 많이 데서. 나오죠. 그런 네, 종류의 그런 주인공이 주제로, 나온 네. 드라마가 나와요. 맞아요. 마치 그 하루키 소설에 있는 남자 주인공처럼 네. 되게 항상 몇십 년째 똑같은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것들을 되게 권하는 사회인 거죠. 되게 교훈적인 거를 많이 담고 있네요. 책 속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좀 멋있는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설은 그 한국에 출간된 소설은 거의 90년대 소설이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맞아요. 뒤에 이제 어떤 매체나 미디어에 반영된 모습들을 제가 듣기로는 되게 그런 영화들도 많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많죠. 제가 태어나서 쭉 보아왔던 네. 그런 그 남자 주인공 이미지들이 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미지인지. 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윗동네에서 영화 보실 때 네. 혹시 얼마 내세요? 한 명당? 영화관이 없는데요. 아, 없어요? 네. 영화관이 그냥 TV로 아, 이제 보여주는데 네. 돈이라는 걸 따로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채널이 아. 하나거든요, 북한. 아, 정말요? 네, 윗동네는. 네. 그러면 거기서 뉴스도 나오고 네네네. 영화 나오고 그런 거 다 나오는 아, 거예요? 네. 그 하나로 그냥 보는 와. 거예요. 제가 네. 금요일 팀을 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 네. 어, 살았지만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맞아요. 네. 윗동네는 굉장히 그 주마다 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마다 네. 굉장히 성격이 달라서 지역, 네. 네. 되게 10개 만약에 10개 지역이 나뉘어 있으면 10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래가지고 저도 시겜씨 님이랑 인터뷰를 먼저 하면서 되게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신기하네요. 들으면서. 맞아요. 진짜 네. 그 평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가서 서로 얘기를 하시면 되게 말이 안 통할 때도 네. 많대요. 맞아요. 너네 이런 거 해? 우리는 안 하는데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거의 네. 맞아요. 그 빠르지 않죠. 통신이라던가 네. 정보들이 빨리 퍼지지 않다 보니까 되게 그러면 차단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여행은 가능하죠. 안 되죠. 각 지역도 움직일 수 그-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게 되게 소수예요. 와, 움직이는 정말요? 사람들이. 네. 통행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 그 통행증을 이제 국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받아서 가는데 그 받기가 되게 어려운. 와, 정말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빠르게 달려왔는데 네.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시겜식님께서 좋아하시는 혹은 최근에 들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음악이 있으시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네. 그 정상회담 때 아, 그 평양냉면 먹었잖아요. 그게 이슈가 됐었죠. 네. 네. 제가 그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항상 줄 서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요즘 못 먹고 있어요. 인기가 많아져서. 네. 그래서 북한의 그 음악이라면 음악인데 이제 광고 CM송 같은 네네. 음악이에요. 그래서 평양냉면이 제일이라라는 음. 냉면 뭐 네. 냉면 주제곡 뭐 이런 음. 거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겜씨님이 드셨을 때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 차이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설명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예,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아랫동네에서 먹는 평양냉면이 실제로 평양냉면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네. 동치미 육수를 베이스로 하는데 와. 뻥이나 닭고기 대신 그 소로 육수를 내 가지고 오. 동치미랑 섞어서 네. 어떤 의정부 계열 평냉이나 장충동 계열 평냉은 어. 실제로 평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랑 가까운 평냉을 드시려면 네. 뭐 합정에 뭐 이제 거기 뭐 네. 동무 합정 예, 근처에 있다라고만. 네, 거기 음식점이나 뭐 어떤 음식점들은 닭육수랑 꿩육수로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함흥냉면은
저 잘 먹는 냉면은 아니어서 아.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입에 침이 고이는데 저도 조만간 냉면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네, 그럼 작가미상의 평양냉면이 제일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진미로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혼자 찾는 냉면일세 야참맛도 좋다 한 그릇은 너무 좋소 와하하하 우가를 평양의 자랑일세 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진미로세 신랑 신부 냉면 들며 평강 믿는다네 야참 시원해라 두 그릇도 송차지 않아 와하하하 우가를 민족의 자랑일세 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진미로세 우리 겨울에 함께 들며 동리해할 동교원에 야참 모시로나 이 세상에 하나뿐일세 와하하하 우가는 내 하나의 자랑일세 평양냉면 제일이야 좋다. 네, 작가미상의 평양냉면이 제일이야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하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섭외를 어떻게 하신 건지 간단하게 좀 더 소개 가능하신가요? 섭외라면 섭외인데 네. 그 제가 친한 친구가 북한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네. 함께 그 이 공모전에 참여할 팀을 모아보자 이래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다리를 놔주셔서 이제 사람들을 물고 와가지고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팀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저희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네. 처음 이제 제가 낸 아이디어가 북한 소설을 함께 읽어보는 팟캐스트 방송. 그래서 이제 그 팟캐스트 모임 그리고 나머지는 북한의 이제 시각 자료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모임으로 팀을 네. 나뉘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섭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이 두 개로 나뉜 거네요. 네네. 그러면 소설을 읽어주는 팟캐스트 말고 그 네. 북한 윗동네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예. 보여주는 그 팀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은 활동을 따로 막 아. 장기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그럼 그 팀도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건가요? 그 팀은 팟캐스트를 따로 운영하진 않고 네. 그 이제 SNS에 북한에서의 시각 자료들 있잖아요. 네. 그 광고라거나 아니면 건축물 같은 거를 네네. 좀 이제 이미지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네. 활동을 소설은 뭔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는 약간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소설을 펼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각 자료 같은 경우는 10초만 봐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게 된 거는 작년에 PT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었으니까 한 4월에서 5월 17년도 4월에서 5월부터 방송을 준비하고 방송을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좀 한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녹음을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은 다 되시는 거죠? 네, 연락은 많이들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방송 진행하면서 가장 이거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저희가 주로 문학 소설들을 소재로 방송을 했었는데 네. 한번 특집으로 이제 윗동네에서 내려온 패널 두 분의 쉽게 말하는 개인적인 사람특 이야기? 같은 아. 그런 내용으로 한번 기획을 해서 2번 방송 분량을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되게 서로 친하기도 친하고 네. 그냥 되게 장난도 많이 장난도 치고, 네. 그런 사이인데 그냥 북한에서의 삶이나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네. 그냥 사석에 있을 때는 이야기를 오히려 안 해요. 방송에서 정말요? 방송에서는 하는데 굳이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되게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네. 이제 본가랑 떨어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러워요. 그렇죠. 네, 자취를 저도 하고 있는데 네. 제일 서러울 때가 네. 아픈데 아무도 맞아요, 없을 맞아요. 때, 공감. 네. 그렇죠. 아픈데 내가 내 죽 사서 먹어야 될 때, 그때가 제일 서럽고, 네. 맞아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다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서러움이나 이런 거를 맞아요. 느끼실 때가 많을 텐데 되게 저도 적응할 때 조금 평소에 외로움을 되게 안 탄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외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윗동네에서 온 친구들은 이산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2의 이산 가족이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탈북 과정에서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다리를 놔줘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좀 빼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좀 많이 넘어오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좀 중국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넘어오게 되면 이산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되게 가족들이 그립고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네. 저도 그 친구들 좀 더 많이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몰랐던 것들이어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와. 네. 저 같아도 저는 본가가 분당 쪽이라 네. 분당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 그 북한 이탈 주민들 내려오신 분들은 진짜 아예 못 가니까 네, 그렇죠. 정말 네, 부모님이나 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진짜. 혹시 윗동네에서 강아지 같은 것도 키울 수 있어요? 네,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죠. 아 진짜요? 그쵸. 헐. 근데 제일 무섭고 되게 힘든 게 네. 혼자 있는 거예요. 그쵸. 혼자 있다는 것.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되게 여기서 아래 동네에서 되게 심히 알았던 적이 있어요. 아팠던 네. 적.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 병원에 네. 갔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입원이 안 된다는 와, 거예요. 정말요? 네. 우와, 그래서 어떡해.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와서 혼자 알았어요. 막 거의 40도 와. 아픈데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혼자 남겨진 느낌? 그렇죠. 가장 무섭더라고요. 네. 40도면은 거의 독감 수준 아니에요? 정말 그때 열이 정말 많이 오른. 네, 독감 유행했을 아, 때. 네. 신종플루 같은 거. 네. 그 A 무슨 아. 독감. 저도 신종플루 걸려봐서 아는데 네. 그 신종플루 걸리면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딱 그 처방 받은 다음에 선생님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맞아요. 옮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집에 있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외로워 보신 분들이야 공감을 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정체성의 혼란도 약간 올 것 같아요. 태어난 곳이나 자란 곳이 윗동네인데 네. 내려온 곳이 아랫동네면 살짝의 그 정체성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방송을 하시면서 보람이 있으셨던 적 혹시 어떤 있으신가요? 보람 있을 때는 네. 뭐 재밌게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실 때도 보람이 있는데 저희끼리 재밌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끝나고 예. 아 오늘 방송 잘 나왔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들 제일 방송하시니까. 방송하는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뿌듯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힘드셨던 적은 혹시 있으세요?
근데 취미로 한다는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가볍다면 가벼운 건데 네. 최대한 취미로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네. 크게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힘들다면 5명이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 시간이 맞추는 게 제일 힘들죠. 맞아요. 그 사람들끼리 진짜. 모여 하는 거니까. 딱 그 시간을 픽스하지 않으면 네. 딱 다 맞춰야 되니까 5명은 네. 적은 수도 아니라서 예. 시간 맞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그런 부분 있는데 준호 DJ가 워낙 사명감이 되게 저는 방송을 워낙 좋아하고 어, 또 제 꿈이 방송 쪽이어서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방송을 그러게요.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다행이에요. 우선적으로 이 방송을 되게 챙기다 맞아요. 보니까 저희는 되게 조합이 잘 되는 서로 조합이 잘 되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또 제가 월요일 날 또 성북 마을을 소개하는 방송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월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 PR을 하고 있는데 네. 잘 굴러가야죠. 방송이. 그러면 북한 소설을 읽으실 때 네. 어디에서 찾아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구매해서 읽으시긴 정말 힘들어요. 아,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좀 출간된 책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찾아서 읽으신다면 네. 뭐 이화여대나 음.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에 북한학이 있잖아요. 아, 네, 북한학 맞아요. 학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도서관들은 좀 장서가 소장이 많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사서 읽기는 많이 어렵고 주변 대학교 도서관들이나 네. 아니면 그 북한학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그 기관들에 좀 신청을 해서 자료 열람 같은 걸 한다면 네.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 도서관에는 패널들 분 중에서 그 학교에 다니시는 예. 패널이 있으신 거예요? 운 좋게도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잘 챙겨서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또 맞아야 예.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아, 부러워요. 이번 제가 방학 책을 너무 목표였는데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서 못 읽고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남한 문학과 네. 이제 북한 문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느끼나요? 궁금하네요. 아, 네. 네.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북한 소설의 네. 그런 특징이랑 연결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당성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더라도 좀 아쉬울 게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당성이에요. 당성이 없으면 출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그렇고 그 또 좀 우리 삶의 모습들을 네. 직업을 중심으로 푸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좀 그런 부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좀 그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의 교훈적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권장하고자 하고 싶은 모습들 네.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어떤 평양에 있는 남성이 자진해서 혁명 지방으로 과업을 위해 가고 고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제 자리에서 허드렛 일이더라도 되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고 하는 게 갈등 구조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예, 뭔가 네. 보여요. 문제가 딱 답이 있어요. 네. 제일 궁금한데요. 좀 착한 사람들 있죠. 그 사회에서 착한 사람들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그 사람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으면 그 소설은 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 네. 반전이 없고 좀 사람 성격이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구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소재 자체가 그 아래 동네에 비해서 윗 동네가 좀 좁기도 하네요. 네, 좀 네. 교훈적인 거를 대부분 다루다 보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그 우리나라 아래 동네에서 소설은 뭐 진부하다 이런 말도 많지만 네. 윗 동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되게 천부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거네요. 네, 좀 장르 자체도 많고 네. 요즘은 좀 이제 개인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좀 다양한 소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윗동네에서 읽으셨던 소설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한 권 추천 가능하신가요? 아, 네. 제가 가장 재밌게 읽기도 읽었고 네. 이 소설은 되게 잘 쓴 소설이다. 문학적 가치가 높은 것 같다라고 느낀 게 백남룡 작가님의 생명이라는 소설이에요. 네. 이 소설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윗동네에서 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부패가 심하다고요. 아, 네. 그 대학교 입학 같은 걸 하게 되면 네. 거기서도 막 찔러주고 말하면 몰래. 촌지랑 촌지고 뇌물 같은 걸 통해서 가는 네.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소설이 나온 거예요.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네. 그 학과장 같은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사람들을 뽑을 때 입학을 갖다 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는데 네. 이 사람한테 네. 이 사람한테 그 청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 청탁의 주인공이 그 와이프가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네. 스스로 고쳐준 의사분이 청탁을 하신 거예요.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이제 반려자를 네. 살려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청탁을 받아주지 않는 거로 결론을 짓는데 역시 교훈적인 이야기네요. 만약에 청탁을 들어주면 이 소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을 뻔한 소설이 될 뻔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소설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윗동네의 네.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의 자체도 되게 재밌기도 재밌는데요. 네. 이 소설의 장치적인 부분들이 좀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장치로 이 사람의 정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미국 책 중에 네. 어느 그 세일즈맨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있는 문학적 장치가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이 소설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읽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극적 효과도 되게 많이 나오겠네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소설에서 네. 되게 주제도 좀 한정돼 있고 음. 또 교훈적인 내용을 항상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뇌 이런 것들을 소설에 정말 잘 녹였다. 와. 이런 생각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작가님이 쓰신 한번 읽어보도록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소설을 읽으시면서 한 20여 편의 소설을 읽으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소설과 달라서 좀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나요? 네. 뭐 셀 수가 없이 많죠.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소설을 혼자서 읽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 그 용어 같은 게 쓰는 게 공감. 다르죠. 네. 근데 다른 거는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네. 그 표현이 검색하면 안 나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네. 그걸 다 이제 그 데이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맞아요. 나오는 표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유추가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랫동네는 전혀 없는 그런 직급 같은 것들이 있어요. 행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네. 좀 그 행정 라인이나 그 당 라인이나 이런 거 완전 이원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네. 이 사람의 직업, 직위 같은 걸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분단위원장 뭐 이런 네. 표현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공감을 한 번에 하시네요. 반장,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나 네. 막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되게 있는 그 뭐지 직계인데 네. 반장이 살짝 높은. 회장? 네, 회장, 네. 회장. 그쵸. 그쵸, 회장이죠. 네. 그 분단 위원장이 회장이에요? 예,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와, 할수 있을 것 진짜요? 근데 저 되게 공감 가는 게 네. 여기 아랫동네 왔을 때 제가 그러니까 아랫동네 소설책을 접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한 3개월 지나니까 어. 그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생활하면서. 생활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네네네, 거죠. 생활하면서. 지내보니까. 네. 예. 그럼 지내기 전까지는 좀 이해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을 읽으신다면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읽으신다면 조금 더 홍보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방송 예.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 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윗동네인데 그렇죠. 예. 그 윗동네랑 아랫동네 지금 요즘 화해 무드가 되게 네. 장황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네. 그 윗동네에 대한 이해 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 우리나라 쪽에서 좀 공부나 이런 거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통일이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그냥 그 윗동네에 대한 좀 이해 자체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네. 걸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 발짝으로 나아가는 게 좀 윗동네 소설을 읽는 게 아닐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네,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저희 북캐스트 팀의 계획은 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최대한 녹음을 해보자 맞아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한 달이 되게 긴 것 같은데 되게 네. 짧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라디오를 시작한 게 5월이거든요. 네. 근데 벌써 8월, 맞아요. 벌써 8월 달이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되게 진행을 잘하시네요. 아. 얼마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거 사실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한번 꾸준히 네. 해보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좀 목표를 너무 추상적인 목표를 잡으면 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우리끼리 한번 재밌게 해보자. 왜냐면 우리끼리 재밌게 해야지 듣는 사람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정말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윗동네에는 뭐 술게임 같은 거 있냐, 미팅 하시냐. 오, 근데 궁금해요. 네, 있어요, 다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네. 와. 있어요. 그러면 아랫동네 우리나라처럼 그 네. 노랫말을 그 가사에 입혀서 하나요?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아, 다 똑같네요, 진짜. 네. 너무너무 신기한데. 뭐만큼 드러내느냐가 네. 그게 되게 뭐지? 되게 차이가 큰 네네, 거죠? 그 차이지. 네. 다 다 있어. 똑같네요, 정말. 네. 네, 제가 아까 노래 들을 때 잠깐 들었던 내용인데 시겜씨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팟캐스트가 어느 날 되게 좀 한번 유명해진 적이 있어서 예. 그 이 채널에 나온 적도 있으시다고요? 그 EBS 지식 채널 2에도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날 그 청취자분들이 들으셨던 게 몇 분이죠? 그때 한 거의 4,000분 넘게 아. 한 번에 이제 일일 재생자 수가 좀 늘어났던 와. 적도 있었죠. 원래는 평균적으로 얼마큼 한 들으세요? 200분에서 300분 정도 스트리밍은 와, 계속 20배가 뛴 거예요, 그러면. 예. 그 하루 아침에. 네네. 와, 정말 미디어의 파급력이 네.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윗동네 관련해서 더 공부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저도 아무래도 좀 한번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콰이 모드다 이렇게 하더라도 앞에서 서명만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좀 물리적으로 치유한 것보다도 네. 좀 정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벽 같은 것들은 네. 허무는 거는 되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일이고 맞아요. 그 과정에선 되게 엄청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좀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앞에 조금 있는 목표들을 이렇게 다 합쳐서 그렇죠.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진짜. 저희가 또 더 말씀 더 말씀을 나누고 네, 나누고 싶은데 싶어요, 시간에 정말. 제약이 있어서 정말. 그러게요. 그래서 마지막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백남용 작가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편 소설인가요?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주고 싶은 책. 사람 책은 혹시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아, 있어서. 네. 예, 그럼 이거는 예, 다음에 예,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저희도 정말 저희가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너무 오늘 영광이네요. 공감을 되게 많이 돼서 그쵸. 되게 네.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좀 되게. 취지 자체도 좀 비슷한 취지로 맞아요. 방송을 맞아요. 하시니까 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너무 거창한 그런 목표보다도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이게 되게 남들이 보기엔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뭐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방송 중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이 제가 윗동네를 모두 경험하고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되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또 하나의 편견을 심어드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지금 방송 끝나는 중에 네, 좀 그런 은연중에 마음을 드는 안고 생각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북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 취재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들을 직접 설문조사를 대면해 가지고 하면 그분의 이제 탈북 연도와 출신 지역 네. 이 두 개를 반드시 적어요. 아,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너무 달라. 가지고 네. 있는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좀 그 중에서는 개 중엔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네. 뭐 좋은 것도 있고. 네. 근데 단면만 보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좀 최대한 반드시 수용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마저도 정말 수용 못 하겠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네. 그러더라도 최소한 뭔가 좀 서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노력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네. 반드시 좀 내가 북한을 알게 됐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셨으면 참 그러면 감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네. 그 개인이 예. 한 발자국 나아가서 더 각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소감까지 멋있네요. 진짜 네. 멋있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 식 MC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송북구립 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송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송북구청, 송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송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